현재 미국이 쌀 무기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CSIS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번엔 중동전쟁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란의 주요 도시들을 전부 다 타격을 해놔서요. 이란의 주요 군수시설이나 공장들을 다 타격했는데요. 근데 그만큼 걸프 국가들도 공격받아서 미군의 방공장비들 상당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미군의 주요 미사일 보유량과 이번 전쟁 때 사용된 미사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CSIS는 미 전쟁부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쟁 발발 후 39일 동안 사용된 주요 무기체계의 소모 수준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전쟁 전에 3,100발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850개 이상의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7.4% 정도를 쓴 겁니다. 이걸 다시 보충하는 데는 47개월이 걸릴 전망이고요. 사정거리가 1000km이며 한 발 가격이 16억 원인 제이슨 미사일의 경우에는 전쟁 전에 4,400발이 있었는데 1000발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22.7% 정도 쓴 건데 이걸 다시 보충하려면 48개월이 필요합니다. 이 제즘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미사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지상 타격용 정밀 유도무기인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에는 90발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 때 쓴 것만 해도 최대 70발이라고 합니다. 77.7%가 이번 전쟁 때 쓰인 건데 보충 시간이 46개월이 필요합니다. 요격 미사일인 SM-3는 전쟁 전에 410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250발 정도를 썼고요. 60.9% 정도를 썼습니다. 이 SM-3 같은 경우에는 CSIS가 전망하기에 보충 기간이 가장 길다고 전망했는데 64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SM-6 요격 미사일도 1160발이 이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370발을 써버렸고 31.8% 정도를 썼습니다. 보충에는 53개월이 걸리고요. 또 사드 미사일의 경우에는 360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290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사드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서 백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소모량을 보였는데 무려 비축량의 80.5%나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보충하는 데는 53개월이 걸립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도 이전에는 2330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1430발을 사용했습니다. 61.3%나 써버렸는데 보충하는 데는 42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전비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었는데 하루 비용만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CSIS가 추산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정밀 타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요격 미사일까지 동시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용 무기 감소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공격 무기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방어 무기는 적의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패트리엇, 사드 같은 요격 체계가 빠르게 소진되면 미군은 기지와 병력 그리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생산 속도입니다. 현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동전쟁에서도 단 몇 주 만에 수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CSIS에서 판단하기에 이번에 써버린 무기들을 보충하려면 최소 1년에서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단기간 안에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생산 설비를 단순히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사용된 미사일과 탄약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더 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부품 공급망, 충전 인력, 예산 승인까지 모두 동시에 맞물려야 하므로 실제 회복 속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무기를 다시 채우는 데만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이후 다른 전장에서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그중에서 서태평양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해온 핵심 전구인데요.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필요한 정밀 타격 미사일과 방공 요격 체계가 동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미사일 규모를 보면 그 우려가 가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용 미사일부터 방어용 요격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핵심 자산이 동시에 소모됐고 일부 무기는 연간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고 해도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미사일은 단순 조립 제품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급망 그리고 제한된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서태평양에서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여러 전구에서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다른 지역이 비는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구축해온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A2AD 전력을 고려하면 초기 충돌 단계에서 미국이 충분한 화력을 투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 자산까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탄약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재고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결국 다른 전구에 있던 자산을 끌어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미사일과 탄약
탄약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지역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사드 요격 미사일이 중동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한 사례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방어 자산인데 이 장비가 다른 전장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산 운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있던 해병 원정 전투단 2개 약 4,400명 규모의 병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즉각 대응 전력도 일시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이른바 한한령까지 감수하며 안보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배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해당 자산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당혹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보 자산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동맹국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자국 방어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전장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제든 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총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탄약 추가 확보를 위해서 방산 기업들을 상대로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요격 미사일 물량까지 다시 돌려서 재고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탄약 비축을 위해서 51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포드와 GM 등 주요 제조업 기업과 무기 생산 확대 방안을 전쟁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죠.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분명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전선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탄약 공백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미국은 중동에서 이미 소모된 전력과 동시에 아시아 전선까지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전쟁은 시작 이후에 장기전도 중요하지만 초반 대응 속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개시 후 72시간이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시간으로 평가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공권과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작전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밀 타격 미사일과 방공 요격 체계가 동시에 부족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장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구축해온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미사일 전력과 함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즉 A2AD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전략은 미국 항공모함과 공군 전력이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국이 충분한 미사일과 요격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방어망에 맞서야 한다면 초기 돌파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누적되면 이후 작전 선택지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타이밍과 초기 대응력이란 전쟁의 핵심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만약 전략적 계산을 하는 국가가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은 분명히 기회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